어제 포항에서 5.4 지진이 발생했죠.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이 추가 지진은 없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하는 것일 텐데 저희가 1년 2개월 전에 이분과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 해양연구소의 박진호 교수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예, 오래간만입니다. 예. 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해양 지진, 해일 이런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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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서 저희가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선 첫 번째는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이었던가요? 그때 있었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때 지진과 경주 지진 혹은 지금 포항 지진과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네. 작년 경주 지진도 그렇고, 어제 지진도 그렇고, 예. 역시 2011년에 발생했던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예. 아시아 전역에서 지진을 일으키는 에너지, 활성단층에 축적된 응력의 불균형 때문에, 예. 양산단층을 비롯한 주변의 파생단층의 활성도가 증가한 것이, 작년 경주 지진, 그리고 어제 포항 지진의 원인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본 대지진이 크게 판을 한번 흔들어가지고 주변의 그렇죠. 지층에서 이제 불안정한 부분들이 이제 더 활성화됐다 이런 거네요, 한마디로. 예. 예, 맞습니다. 좀 예, 상관이 그렇게 보고 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대지진 정말 엄청난 규모였는데 9.0 뭐 숫자만 들어도 지난번 경주 지진 때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게 끝이 아니고 예. 지진이 더 올 수도 있고 또 해일도 올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연구와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럼 그런 말씀대로 하자면 지금 포항 지진이 끝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지진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사실 이제 작년에도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산단층대의 북동쪽 혹은 남서쪽에 있는 연장선에서 앞으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작년에 일어났던 경주 지진보다도 북동쪽 연장선에서 이번 지진이 발생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양산단층이 약 길이가 한 130km 이상 된다고 하는데 예. 그런 전반적인 양산단층대에 다른 단층대에서도 또 다른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바다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다시 1년 2개월 만에 오신 이유가 작년에 하셨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어서. 근데 이제 그 중에 작년에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제일 기억이 나는 게, 해일 같은 거, 그러니까 해저면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해일 같은 거 있을 수 있다. 예.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역시 여전히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작년 경주 지진하고 어제 포항 지진의 관계를 보면, 예. 지진이 양산 단층 대를 따라서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예. 만약 그렇다면, 이 상태가 그대로 된다고 한다면, 이 추이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양산 단층의 동해 바다 쪽, 연장선, 저희는 이제 그 지역을 울릉분지라고 부르는데, 그 울릉분지의 대륙 사면을 따라서 향후에 이번 포항 지진과 유사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울릉분지의 대륙 사면인 즉 해저면이 붕괴할 경우에 해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대규모 해저 산사태는 바로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쓰나미가 우리나라 동해안에 위치한 원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잠재 요인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는 방향성을 봤을 때 북동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동해안 쪽, 울릉도 근처에 대륙사면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울릉분지라고요. 포항 앞바다입니다, 바로. 그거, 울릉도로, 거기가, 포항 앞바다군요. 그러면. 연장선판이, 그쪽 지역에서 해일이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있으면,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겠군요, 실제로. 실제로 걱정을 하고 경계를 해야 할 걸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시나리오인데 그러면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실은 뭐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게 그렇게
퍼센티지가 뭐 1%만 돼도 0.1%만 돼도 그런 거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럴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역시 우리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진의 발생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아주 보수적으로 최대한 그렇죠. 맞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역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보니까 역시 지진 쓰나미 연구를 위한 그 인력 양성이 시급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진을 조사할 수 있는 즉 육상 지진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진도 포함해서 예. 그런 지진을 조사할 수 있는 관트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분야는 일본이 뭐 가장 앞서가는 분야인데, 예. 교수님이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도 그 지진이나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만큼 대비가 철저한 나라도 없었는데, 이 쓰나미 한 번에 원전이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까지는 일본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그 정도 강도는. 물론이죠. 예. 철저하게 대비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교훈도 있으니 지금 이 일본 사례를 연구하기도 하고 이 쓰나미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인력도 양성하고 시설도 확충하고 해야 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더 큰 지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동해안 쪽에서의 쓰나미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아주 낮아도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육지에서도 더 큰 지진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어제 지진 난 것이 전진인지 본진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 언론에서는 본진이라고 이해하는데 이게 본진이라고 딱 단정할 수 없나요? 그렇게 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2011년 동일본 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본진이 일어났던 3월 11일 날 이틀 전에 바로 규모 7.3의 전진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이틀 후에 났기 때문에 어제 지진 난 이유가 이것이 전진인지 본진인지 알려면 앞으로 2, 3일이 최대한 고비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연쇄 지진입니다. 사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작년 4월에 일본 큐슈 지방에 구마모토에서 커다란 지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지진 자체는 구마모토 지진 자체가 이번에 양산단층에 일어났던 이번에 지진과 아주 유사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4월에 구마모토 지진 경우도 그 4월 14일에 규모 6.5 지진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하루 뒤엔 15일에 규모 6.4, 그리고 이틀 뒤인 16일에 규모 7.3의 지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런 양산단층 같은 수평이동 단층의 경우에 연쇄적으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 3일을 최대한 경계하는 방편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언론에서는 뭐 5점 몇 정도면은 이게 본진이라고 보고 이제 뭐 여진 정도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에서도 7점 뭐 몇이면 이게 본진이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있다가 9.0이 왔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틀 뒤에 일어났었죠. 동일본 대진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본진이라고 단정할 수는 아직은 없다. 2, 3일 더 봐야 된다. 그래서 2, 3일 정도 2, 3일이 아마 최대 고비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그 정규 코너들 때문에 짧게 하는데요. 그 해일과 관련된 이야기, 해저 지진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따로 한번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좀 자세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아무리 낮더라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도쿄대 해양연구소 지진 특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아침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왕좌왕 궁금증들이 쏟아지고 있어서요. 오늘 아침에 일정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지진 얘기 한번 해보죠. 지진 얘기. 5.4 규모였습니다. 발생한 건 오후 2시 29분.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죠. 포항에서 발생했습니다만 전국에서 이 지진파를 느낄 정도로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본진이 강력하다 보니까 여진도 오늘 새벽까지 33차례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경주와 포항은 붙어 있죠. 이 비슷한 지역에서 이렇게 또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러는 건가? 도대체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 그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포항 상황을 좀 알아보죠. 이번 지진의 진앙지 경북 포항시 북구에 사는 주민이세요. 구본철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구 선생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구본철입니다. 어떻게 간밤에는 좀 주무셨어요? 걱정이 돼서 밤늦게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다가 새벽 또 한 5시 쯤에 또 아마 여진이 있었을 거예요. 5시쯤에 또 여진이 있었어요? 예. 제가 그 눈을 뜨고 이래 보니까 5시 4분을 그 휴대폰에서 5시 4분이더라고요. 여진이, 그러니까 여진도 느껴질 정도의 여진이 있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예. 제가, 지금 33차례라고 하는데 5시쯤에 또 느꼈다. 그럼 이건 34차례가 되는 건데. 대피소에 모여 계신 주민도 한 800여 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대피소는 안 가셨습니까? 제가 그 회사 일 때문에 아침에 일찍이 저 회사를 출근했습니다. 그 오는 과정에 제가 그 흥해 실내 체육관에 대피소에 잠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상황이 어떻던가요, 대피소는? 그거 가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누워 계시고, 또 출근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 등등, 이렇게 굉장히 참, 마음이 안타깝죠. 돗자리 펴놓고 거기서 그냥 이불 이런 것도 없이 밤새신 거죠? 이불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불 같은 건 있고. 예. 문제는 이분들이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인데. 그분들한테 제가 그냥 또 아는 지인도 거기서 만났어요.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아주 서민들이 거의 다가 피해를 당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노화된 오래된 이런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택들이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참 이분들한테 걱정이 많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구 선생님, 어제 지진이 발생했던 순간으로 잠깐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바로 느끼셨어요? 이건 지진이구나? 저는 저희가 그 공장에 기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장에 계셨어요 그때? 예. 제가 그 공장에 있다 보니까 기계 오작동이 일어나서 기계가 폭발하는 줄 이렇게 순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계 스위치를 내리라 하고 또 기계가 왜 오작동을 하죠? 지진 났는데? 지진이라는 생각을 전혀 감지를 못하고 이것이 이제 기계 오작동이나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순간적이었지만 이것이 지진이었구나. 건물이 흔들리고 아주 저희들이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그런 상황이 급박하게 일어났죠. 샤시 공장 하신다면서요? 네, 샤시 공장하고 유리 공장. 제가 보내주신 사진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리가 다 깨져 있고. 이 피해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 다행히. 저희들보다 더 큰 피해도 입은 분들이 계실 건데, 저희들도 상당한 피해를 조금 입고 있습니다. 다치신 분은 안 계세요? 그래도 인명 피해는? 저희는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어서. 거기에 그만하니까 그것도 거기에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요. 구 선생님. 아무쪼록 안전이 최고니까요. 안전하게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시민 구본철 씨, 이분은 그 진앙지에 살고 계신 분이세요. 다행히 1층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피소까지는 안 가셨답니다. 만나봤습니다. 이 지진 왜 발생했고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 연결을 해보죠. 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진이 지금 발표하기로는 33차례인데 주민분 말씀 들어보니까 마지막 발표가 새벽 2시라고 그랬는데 2시 이후에도 또 있었대요. 그래서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는 거죠. 작년 경주 때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고. 여진이 이렇게 계속되는 와중에 역으로 더 커질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여진은 계속 강도는 줄어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 지진에 대해서는 여진이 계속될 수 있지만 이번 지진을 일으켰던 힘이 만약 끝나지 않고 계속 온다면 주 힘이 이거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어제 5.4 지진의 여진이라면 그거보다 더 클 수는 없지만 점점 줄어들지만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본진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 구마모토, 몇 년 전 구마모토 지진도 6점 몇 짜리면 굉장히 크잖아요. 규모가. 그리고 여진이 나서 끝난 줄 알고 돌아갔는데 7.0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진을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주에서 지난번 일어났던 지진으로 놀란 상태인데 바로 옆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게 뭔가 큰 게 움직이고 있는 건가. 그 밑에 그 양산 단층대라는 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단층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계속 작용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처럼 그 힘이 아주 크게 일어나는 지역보다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지진의 규모라든지 빈도가 적을 뿐이죠. 예를 들면은 그 울산 지역에 1643년 조선시대 때 지금보다 수백 배 더 에너지가 큰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다만 그때는 우리 관측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기록이 없는 것뿐. 그럼 이 기록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역사 기록으로 돼 있고요. 문헌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런 큰 지진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다 잊어버릴만 하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못 본 정도로 오래전에 일어났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힘이 축적되는 기간이 길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계기 지진을 측정한 이후 가장 컸던 5.8, 올해 두 번째로 큰 5.4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힘이 상당히 축적이 이미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후쿠시마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태평양 주변에 브레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후쿠시마뿐 아니라 알래스카, 칠레에서도 굉장히 큰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멕시코 이런 쪽 다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이러한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힘이 자꾸 증가한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또 그다음에 큰 지진이 오랫동안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 힘이 상당히 이미 축적이 돼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지진을 걱정을 지금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 들어서 멕시코를 비롯해서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잇따라 큰 지진이 일어났죠. 지금 말씀하신 브레골이라는 게 그건데 우리가 그 브레골이하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번 지진이? 그러니까 브레골이는 바로 일본 앞에 있지만 그 힘이 한반도까지도 미치죠. 우리가 그러니까 브레골이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브레골이는 아니지만 브레골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힘이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오는 미치니까. 거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이게 이제 규모 9.0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비록 6년 지나긴 했지만 그 여파가 이번 지진까지도 영향을 준 거다. 이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좀 더 크게 이게 후쿠시마 지진, 동일본 지진도 사실 큰 환태평양의 움직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그 움직임이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 정도가 아니라 이 전 지구적으로 특히 환태평양 쪽에서는 지진 일으키는 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파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2년 차이 나고 6년 차이 나고 이런 대단히 차이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지구의 나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이에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짧은 순간이고 지금 그 순간 안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활성 단층이라고 그러니까 움직일 단층은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과 움직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뉘어요. 그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활성 단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제4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50만 년 이내에 일어난 것이 있으면 활성 단층이라고 하는데 그런 단층들이 지금 많아요. 알겠습니다. 또 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감안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죠. 고맙습니다, 교수님. 어제 포항에서 5.4 지진이 발생했죠.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이 추가 지진은 없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하는 것일 텐데 저희가 1년 2개월 전에 이분과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 해양연구소의 박진호 교수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예, 오래간만입니다. 예. 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해양 지진, 해일 이런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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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서 저희가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선 첫 번째는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이었던가요? 그때 있었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때 지진과 경주 지진 혹은 지금 포항 지진과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네. 작년 경주 지진도 그렇고, 어제 지진도 그렇고, 예. 역시 2011년에 발생했던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예. 아시아 전역에서 지진을 일으킨 에너지, 활성단층에 축적된 응력의 불균형 때문에, 예. 양산단층을 비롯한 주변의 파생단층. 방향성을 봤을 때 북동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동해안 예. 쪽, 울릉도 근처에 대륙사면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울릉분지라고요. 울릉분지. 포항 앞바다입니다, 바로. 그거 쪽에. 울릉도로 거기가 포항 앞바다군요. 그러면 예, 연장선판이 예. 그쪽 지역에서 해일이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있으면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겠군요, 실제로. 실제로 걱정을 하고 경계를 해야 할 걸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시나리오인데 그러면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실은 뭐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게 그게 퍼센티지가 뭐 1%만 돼도 0.1%만 돼도 그런 거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럴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우리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지진의 발생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아주 보수적으로 최대한 그렇죠. 맞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역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보니까 역시 지진 쓰나미 연구를 위한 인력 양성이 시급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진을 조사할 수 있는 즉 육상 지진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진도 포함해서 그런 지진을 조사할 수 있는 관측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분야는 일본이 뭐 가장 앞서가는 분야인데 예. 교수님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다시 1년 2개월 만에 오신 이유가 작년에 하셨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어서 근데 이제 그중에 작년에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제일 기억이 나는 게 해일 같은 거, 해저면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해일 같은 거 있을 수 있다. 예.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역시 여전히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작년 경주 지진하고 어제 포항 지진의 관계를 보면, 지진이 양산 단층 대를 따라서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만약 그렇다면 이 상태가 그대로 된다고 한다면 이 추위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양산단층의 동해 바다 쪽 연장선 저희는 이제 그 지역을 울릉분지라고 부르는데 그 울릉분지의 대륙 사면을 따라서 향후에 이번 포항 지진과 유사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울릉분지의 대륙 사면 즉 해저면이 붕괴할 경우에 해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대규모 해저 산사태는 바로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쓰나미가 우리나라 동해안에 위치한 원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잠재 요인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도 지진이나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만큼 대비가 철저한 나라도 없었는데 이 쓰나미 한 번에 원전이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까지는 일본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그 정도 강도는. 물론이죠. 철저하게 대비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교훈도 있으니 지금 이 일본 사례를 연구하기도 하고 이 쓰나미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인력도 양성하고 시설도 확충하고 해야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더 큰 지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동해안 쪽에서의 쓰나미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아주 낮아도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예. 육지에서도 더 큰 지진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어제 지진 난 것이, 전진인지 본진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 언론에서는 본진이라고 이해하는데 이게 본진이라고 딱 단정할 수 없나요? 그렇게 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예. 아시는 것처럼 2011년 동일본 대진이 일어났을 때, 예. 본진이 일어났던 3월 11일 날, 예. 이틀 전에, 예. 바로, 규모 7.3의 전진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활성도가 증가한 것이, 작년 경주 지진, 그리고 어제 포항 지진의 원인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본 대진이 크게 팔을 한번 흔들어가지고, 주변의 그렇죠. 지층에서 이제 불안정한 부분들이 이제 더 활성화됐다, 이런 거네요, 한마디로. 예. 예, 맞습니다. 예. 상관이 있다. 자, 그러면 일본 대지진 정말 엄청난 규모였는데 9.0 뭐 숫자만 들어도 지난번 경주 지진 때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게 끝이 아니고 지진이 더 올 수도 있고 또 해일도 올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연구와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런 말씀대로 하자면 지금 포항 지진이 끝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지진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사실 이제 작년에도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산단층대의 북동쪽 혹은 남서쪽에 있는 연장선에서 앞으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작년에 일어났던 경주 지진보다도 북동쪽 연장선에서 이번 지진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양산단층이 약 길이가 한 130km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런 전반적인 양산단층대에 다른 단층대에서도 또 다른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바다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